네. 자, 거기 제7절에 임대차 존속기간 보죠. 자, 존속기간 최단기가 2년이죠. 자,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잖아요. 자, 존속기간. 제1번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예, 최단기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래요. 예컨대 자, 임대차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 1년을 정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절대 1년도 안 돼요. 임대인은 반드시 2년만 보장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1년 선택이 안 됩니다. 임차인만 2년하고 1년 선택이 가능해요. 다음 2항 자주 나오죠.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 존속한 걸로 본다. 임차인 보호하려는 거죠. 자, 이번에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거는 주택하고 상가가 조금 다르죠. 자,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하고 다르죠. 가만히 있으니까 갱신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임대인이 자,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나가라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갱신된다는 거죠. 다음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놓고 그냥 2달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다. 이걸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라 그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1항 잘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한 바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이번엔 거꾸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그럼 2항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합니다. 자, 3번 조심. 법정갱신이 안 되는 게 2달치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이 안 돼요.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적용이 안 되고 쫓겨나야 됩니다. 자, 3번. 법정갱신 됐을 때는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갱신이 딱 되면 자,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2년으로. 자, 2년으로 간주됩니다.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이, 이건 임대는 안 돼요. 임차인이 자,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이건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못해요. 자, 1번.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이야, 동그라미. 임차인은 임대는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가 아니고 3개월 지나야 돼요. 2항 법정갱신의 경우에 해지하면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여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나왔던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권자 넣죠. 요구권. 자, 요거는 조심할게. 법정갱신은 가만히 있으면 갱신된 걸로 보는 거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야. 요구권. 요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 나중에 나오겠지만 9가지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해 줘야 돼. 근데 9가지는 정당하게 거절 사유입니다. 요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하고, 이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하고 계약을 갱신해 줘야 돼. 자, 계약갱신 요구권 갑니다. 요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언제나 내어줘야 된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요게 법정갱신 기간하고 똑같아요.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고 9가지야. 정당한 사유 9가지가 없이는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계약을 갱신해 줘야 돼. 다만 그 정당의 거절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즉 정당한 거절 사유 9가지가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임대인이 갱신 안 해주고 거절하는 사유가 9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 특히 이제 이기연체죠. 이게 이기연체하게 되면 계약갱신을 안 해줄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하나씩. 1.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짧게 이기연체, 2번 연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상가는 3기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주택은 2기 연체. 다음 2호는 너무 쉽고,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했죠. 합의로 보상 제공한 경우. 다음 4호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배운 거죠. 무단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죠. 워낙 많이 나옵니다.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 파손입니다. 중과실 파손, 과실 파손 아니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거절 사유입니다. 다음 6, 7 한번 읽어보시고, 8 중요 표시 8 가장 많이 나오죠.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 포함합니다.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거죠. 실거주 목적. 실제 거주할 목적인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걸 실거주 목적이라 그러죠. 자, 임대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목적도 해당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실거주하거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실거주할 때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남용이 우려가 많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자, 나가라 그래 놓고 나중에 실거주 안 하고 엉뚱한 제3자에게 임대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손해배상 문제, 실거주. 다음 마지막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 9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이 9가지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을 갱신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갱신돼요. 2번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이야 1회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딱 한 번입니다. 1회 갱신할 수 있어요. 1회. 그러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거죠. 1회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최대 4년이라는 거죠. 만약 임차인이 2년 임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해서 1차에 한해서 갱신되니까 2년. 그럼 최대 4년 동안은 살 수 있다는 거죠. 1회 갱신해서.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1회 한해서 갱신됩니다. 그리고, 자, 3번. 보증금은 5%까지 올릴 수 있죠.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중요. 4번은 법정 갱신하고 똑같이 자, 계약이 갱신됐어요. 자, 그래서 딱 갱신되면 자, 원래는 2년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요. 나가시면 언제든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임대는 못해요. 4번.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요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법정 갱신하고 계약 갱신 요구로 갱신된 게 똑같아요. 3개월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자, 5번이 이제 자, 싸가지 없는 거죠. 자기가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 그래 놓고 자기가 남한테 임대로 온다는 거죠. 자, 5번 임대인이 제1항 354 이게 바로 실거주 목적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고 남한테 임대로 온다는 거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에 그 2년이죠.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나쁜 놈이죠. 자, 자기가 실제 산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자, 갱신 거절해 놓고는 자기가 실거주 안 하고 엉뚱한 제3자에게 임차 놓으면 불법행위라는 거야. 그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해야 한다. 자, 오른쪽에 이제 제8절로 갑니다. 차임 등 정감 청구권 5%죠. 5% 1. 차임 등 정감 청구권은 땡땡 줄거보죠. 정액 올리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즉 5%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억에 보증금이었다 그러면 1억 500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자, 제9절 가죠.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을 사실혼 배우자라 그래요. 자, 사실혼 배우자는 원래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어요. 자, 이거 특례를 주는 특례. 자, 이 집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혼자 살아요. 자식도 한 명도 없고 임차인하고 여기 사실혼 배우자 A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다. 그럼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한 명도 없어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받죠.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해 간다는 거죠. 보증금을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사실혼 배우자 보호 특례야. 그런데 두 번째, 자,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이 있기는 있는데 이 집에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자, 미국에 만약에 유학가 있다. 미국에 상속인 유학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학가 있는 이 이촌인의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요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고 요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별 잘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인 아무도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성계합니다. 그럼 2번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야.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여기 같이 사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안 사는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절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로 옵니다. 정보 제시할 의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 이제 금년에 신설된 거예요. 자, 신설 조문. 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보 제시 의무 1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 언제냐, 차입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사기 임대차를 막으려는 거야.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동의했다면 가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2호 세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세금,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증명서도 임대인이 제시를 해줘야 돼, 임차인한테.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을 각각 동의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세금이 미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마치고 상가로 갑니다. 그 2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인법은 주인법하고 95%는 똑같아요. 한 5%만 다르니까 다른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상인법이 장사하는 데니까 이 보증금이 이걸 월세까지 포함입니다. 월세 포함하는 걸 환산보증금이라 그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너무 초과하면 주인법을 적용 안 시켜줘요. 시계에서 너무 액수가 높으면 우선변제 같은 거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이게 이제 민법과 주택하고 달라요. 주택은 보증금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구장 표시입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다 적용되는 거. 자, 보증금 액수하고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 여기 자주 나오는데 외울 때는 대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다음 권리금, 대권, 그 다음에 3기 연체, 3기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 이 4개를 가장 많이 나오죠. 대권 3갱,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요거는 보증금이 9억, 10억, 100억 되어도 적용됩니다. 요거는 먼저 외워야 돼. 대권 3갱. 자, 거기 당구장 표시 먼저 해봅시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갱신 요구권. 대항력의 권리금 보호의 권, 계약갱신의 특례, 3기 연체, 표준계약서. 이제 머리 글자 따서 대항력의 권리금의 권, 갱신 요구의 차임의 3기 표준. 이겁니다. 대항력, 권리금, 3기 연체와 해지,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 대권 3갱 표준. 요거는 다 적용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대권 3기 갱신 표준 계약서는 땡땡.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자, 제1절 적용 범위 원칙입니다. 1. 환산 보전 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일정액 이하. 줄건 게 있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러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환산 보전금을 외워야 돼요. 자, 요게 5개. 자, 대항력, 권리금, 3기 연체,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요거 빼고 나면 이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서울만 해보세요. 서울은 현재 환산한 보전금이 9억 이하일 때만 우리 상인법이 적용되고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 요거 빼고는. 근데 9억을 초과하면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환산보전금 한도가 1.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돼요. 9억 이하. 그리고 2, 3, 4. 그 밖의 지역은 우리 안동, 예천, 봉화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오른쪽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보전금이 8억이고, 자, 더하기 월세가 월 차임이 100만 원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100을 더한 걸 환산 보전금이라 그래. 그럼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여기 이제, 그러니까 1억이네요. 합하니까 딱 9억이 되겠네. 그럼 9억이니까 서울에서도 적용되죠. 9억. 서울 적용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안동 한번 해볼까요? 안동은 3억 7천이니까, 자, 보전금 3억에 더하기 월세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100 하니까 딱 3억 7천이죠. 자, 2절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전금 아무리 많아도 적용됐다 그랬죠? 대항력. 보전금이 10억, 100억이라도 적용됩니다. 대항력은. 자, 대항력 요건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같은데, 자, 대항력 요건.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자, 대항 1.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다음 날. 다음 2번은 주택과 똑같고요. 다음 제3절 우선 변제권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엔더 확정일자 받아야죠. 여기서 확정일자 받는 장소는 달라요. 여기는 세무서에서 받아야죠. 세무서. 자, 우리 주택은 동사무소, 법원에서 받지만 여기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그게 차이죠. 자,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줄거세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 당인이 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해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이죠.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전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다음 제4절에 보전금 중 일정액 보호, 일명 최우선 변제권이죠. 요건은 똑같아요. 자, 1번 요건 똑같다. 땡땡. 임차인은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 경우 임차인이 외워야죠. 건물에 대한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죠? 뭐 하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옆에 저거 확정일자 X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최우선 변제니까. 그 다음 방가로 이번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서울만 해오죠. 자, 상가는 주택은
1억 6,500만 원 중에 약 3분의 1, 5,5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였죠. 상가는 여기 1억이 빠져요. 상가는 6,500만 원 이하 중에 약 3분의 1이니까 2,200만 원 이하죠. 여기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서울이. 서울은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맨 밑에 동그라미 1, 서울 2,2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최우선 서울이.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은 얼마냐? 안동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하에게 3분의 1인 1,0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시험은 요겁니다. 서울만 기억하세요. 이게 최우선 변제고. 자, 다음 이제 가보죠. 이제 법 조문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자, 2조 적용 범위는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자, 환산보증금 적용 안 되는 3번. 3조의 대항력. 그죠?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10억, 100억도 적용돼. 대항력.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의 갱. 다음,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당연히 10년 보장이고. 다음, 권리금 규정권, 대권갱, 그리고 차임 3기 연체. 표준계약서는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머리 글자 대권 3갱, 표준.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요. 서울에서 9억 초과해서 10억, 20억이 되면 거기 적용 안 되는 당구장 표시 나오죠. 우선 변제권 없다. 최우선 변제권 없다. 법정갱신도 없다. 최단기 1년 보장 안 된다. 5% 적용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할 수도 없다. 이게 액수가 높으니까. 자, 3조 대항력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것도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제5조 보증금 회수도 주택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음 제6조 임차권 등기명도 똑같아요. 똑같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요건 암기합니다. 6조 1번 임대차가 동그라미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으로 갑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나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5번을 가장 많이 냈죠. 5번 보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법조문 필요 없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지.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동그라미 유지된다. 주택과 똑같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똑같아요. 자, 맨 밑에 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도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 하나 있죠.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구조가 다르죠. 구조 1년 임대차 기간. 자,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10조 계약갱신 요구권, 요게 주택과 조금 다르죠. 자, 주택과 조금 다른 게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다르단 말이야. 자,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는데 상가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 자, 가보죠.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동그라미 1개월 전까지야.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정당하게 거절 사유가 아까 주택은 9개였잖아. 상가는 1개 적어 8개입니다. 여기는 실거주 목적이 없죠. 상가는 거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없어요. 자, 그럼 8개고 여기 1호가 달라. 여기는 3기 연체죠. 주택은 2기 연체인데 자, 1번 갑니다. 1호 1번. 임차인 동그라미 3기 연체한 경우는 거절 사유입니다. 3기. 1번이 가장 중요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5번. 고의나 중대한 과실 파손. 맨 밑에 8번 밑에 살짝 적으세요. 9번에서 실거주 목적 X. 실거주 목적은 주택만 있습니다. 상가는 없어요. 실거주 목적은 X입니다. 자, 그거만 기억하고. 자, 실거주 목적 X.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자, 최초 동그라미 최초 임대차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다. 아까 주택은 딱 1회 한해서 2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상가는 자,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 10년이죠. 10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고정기어 10년. 자, 그리고 이제 사망. 다만 차임과 5%죠. 5%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습니다. 정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이 바로 이겁니다.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통지,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상가니까 1년으로 본다. 옆에 적으세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죠. 자, 이제 5번은 주택과 똑같아요. 법정갱신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0조의 3 권리금 중요 표시하세요. 자,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의 정의. 자, 주택은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권리금. 자, 권리금은 일단 민법에서 배웠죠. 권리금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권리금은 사람에 대한 권리지 물건하고 관련이 없죠.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자, 권리금의 정의.
1번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조심하고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병이라고 놓죠. 병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란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 조심해야 됩니다. 자, 권리금 계약은 자 지금 을이 지금 이 상가를 임차하고 있었어요. 임차인 현재 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자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사람 새로 임차인으로 이렇게 자 갑하고 이 임대인하고 새로 임차 들어오는 사람이 자 권리금은 바로 집주인한테 상가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로 한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 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이제 계약 기간 6개월 동안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을 6개월 주는 거야. 6개월, 딱 6개월입니다. 갑이 이 6개월 동안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어. 이걸 어기면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을에게. 자, 네 가지 대표적인 예죠. 자, 갑니다. 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입니다. 1항 임대인은 임차 주고 나간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도록 해야 돼. 까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이 권리금을 못 받게 갑이 방해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네 가지. 네 가지 갑니다. 1, 2, 3, 4. 이거 외워야 돼. 대표적으로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는 행위. 이걸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 보죠. 방해상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에게 자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갑이 직접 이렇게 권리금 받는다는 거야. 이걸 받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직접 받으면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이렇게 권리금 못 받게 했죠. 그러면 권리금 못 받게 불법행위 저질렀죠. 3. 상식이요. 상식.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등등등등등등 금액에 비추어 줄 거 보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죠. 자, 이 을이 병한테 내가 임대로 놓는데 지금은 보증금 1억밖에 안 돼요. 1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자 보증금을 1억을 100억으로 올리고 월세를 1000만 원 올린다. 현저하게 높이죠. 그럼 이거 임대차 계약 안 할 거란 말이야. 안 하면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4. 그 밖에 줄거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다. 거절하면 이 사람은 권리금 못 받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 4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 정당한 사유가 또 4개 나와요. 오른쪽 갑니다. 정당한 사유. 제2항 다음 각호. 자, 4가지야.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봤던 정당한 사유 있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상식이야 이거. 자, 정당한 사유 보죠.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한 이 사람이 자력이 없는 경우죠. 자, 병이 자력이 없어요. 자,
이 병이 쉽게 파산자야. 병이 파산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월세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너랑 계약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파산자인 경우. 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은 병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이 병이, 여기 이제 병이 여기 말하게 도박 장소, 임차에서 도박 장소 또는 매춘 장소를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여기 가장 많이 나왔죠. 1년 6개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했다는 거야.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하면 권리금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임대 안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4. 임대인이 선택을 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죠. 그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나가면 돼요. 이때는 뭐 손해배상해 줄 필요 없죠. 자, 3번입니다. 자, 임대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자, 4가지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권리금 못 받게 했으니까 이때 그 손해배상 액수는 낮은 거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5천만 원 계약했어요. 5천만 원 주기로 계약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권리금이 3천만 원이다. 요 주기 중 낮은 거죠. 거꾸로 감평이 평가한 게 7천이자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둘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높은 게 아니야. 낮은 금액입니다. 다음 4번은 3년이야. 소멸시효 3년. 4번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임대차가 동그라미치죠. 종료한 날부터야. 쫑친 날부터 3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권리금 못 받게 한 손해배상 청구는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다음 10조의 6 가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무조건 권리금 나오면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국장, 권리금은 국장.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들은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되는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되는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권장합니다. 그 밑에 10조의 7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권리금 평가에서 아까 했죠? 이 금액과 둘이서 합의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음 10조의 8 중요표시 3기 연체죠. 임차인의 차임연체기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기 연체요? 3기. 무조건 상관은 3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4조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 주택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액수만 달라요. 1항 임차인은 자 줄은 거 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손 얼마나 그랬죠? 6,500만 원 중 2,200만 원까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뭐 하기 전에 뭐가 쳐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다. 15조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무효다. 16. 일시 사용 임대차는 아예 주임법, 상임법 적용 안 된다. 17.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 상임법 다 준용된다. 18조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파존금 반환 청구 소송에는 액수가 3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1억, 10억, 100억이 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적으세요.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다음 마지막 19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인데 그냥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등등등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그냥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음 11조 2가 뭐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안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게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 해지권.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이랑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코로나 법률이죠. 코로나법 49조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자, 즉시 해지하면 3개월 지나야 돼요. 임대인이 계약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요율이 발생해요. 뭐 작년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로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마저 이제 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게 이제 그 부실법 하고 가등기담보법 하고 집권법 남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개론이고요. 모레 또 민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